반갑습니다. 자연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과나무 가지치기,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가지의 명칭과 가지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과나무 적화와 적과 전정에 대해서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제가 이제 포도 농사를 지을 때 배운 사과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껴서 요번에 사과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워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사과대학에서 교수님께 배우는 사과에 대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제 경험들을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경남 거창에 있는 거창 사과연구소 부지입니다. 거기에 여기에 이제 후지 8축이라 해서 다축형으로 사과를 재배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요 후지 이제 나무가 있으면 사과나무가 있으면 옆으로 가고 여기에서 8개의 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서는 거죠. 서고 이쪽으로도 4개가 서서 이렇게 8축이 됩니다. 8축의 나무를 키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축형으로 피우면은 초밀식 재배처럼 관리하기가 편하고 사과나무도 적게 들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키우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호 6축인데 지금 이게 이제 영어 스펠링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표지판이. GUIOU가 빠지고 T가 이렇게 돼야 기호가 되고 구요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사과에서는 구요라고 부르는데 원래 발음은 기호가 정식 발음입니다. 기호가 비스듬하게 키운다는 뜻이거든요. 이 나무가 지금 안 보이는데 쭉 가면 비스듬하게 이렇게 키웁니다. 왜 이렇게 키우냐면 정부우설성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과나무가 끝이 빨리 크죠. 끝이 빨리 크고 그리고 여기가 주지에서 원줄기에서 가까울수록 많이 큽니다. 그래서 요 수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우는 거죠. 비스듬히 키우다가 이제 계속 낮추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형식 중에서는 기호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직 배우는 입장이긴 한데 정확하게 몰라서 요거는 제 생각으로는 U자가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빠지는 것이 맞고 영어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U자가 빠지는 게 맞고 이럴 때는 T 발음이 안 나는 기호의 발음이 됩니다. 구요라고 읽어도 되긴 되겠죠. 영어 정식 발음은 기호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사과나무죠. 주관. 사과나무가 됩니다. 주관이 되고 요게 원줄기고요. 요거는 수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무가지가 3년생이 있다면 그리고 2년생이 있고 1년생이 있고 차츰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원래 큰 가지 같으면 요거는 작년에 요거는 그 전년도에 큰 가지가 됩니다. 요렇게 각 연도별로 요런 그 변환부가 있는데 요걸 연차 변환부라 그러고요. 사과나무를 자세히 보시면 번데기 주름처럼 되어 있습니다. 요 연차 변환부가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생 가지는 잎이 붙어 있는 가지를 3가지, 잎이 떨어진 가지를 1년생 가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명칭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주관이 있고요. 주관이 있으면은 원줄기가 있으면 거기에서 나가는 것을 주지라고 합니다. 가지죠. 지자가 가지니까 주지라고 합니다. 주지는 원가지라고도 부르고요. 주지에서 옆으로 나오는 것을 부주지라고 합니다. 주지의 척지죠. 척지라고 부를 때는 주관에서 나오는 걸 척지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요 척지는 옆으로 빠지는 가지죠. 여기에서 부주지에서 옆으로 가는 것을 이제 정식 명칭으로 척지라고 합니다. 격가지라고도 하고 척지라고 부르는 거죠. 요 척지에서 요 결과지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전정을 하면 여기를 예를 들어 전정을 했다고 그러면 보통 척지에서 전정을 합니다. 그러면 눈이 여기서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요
척지에서 다시 척지 요거는 잘 안 합니다. 예, 요건 잘 안 해요. 척지에서 척지는 사과 교육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이 척지에서 척지에 척지를 달아서 사과를 달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요 연장지 요 전정을 했다고 보면 요 눈이 요게 있는 거죠. 예, 요 눈이 요게 있는 거죠. 연장지는 연장지를 만들 때는 전지시의 제일 끝의 눈이 길게 나와서 척지 길이를 연장하는 가지. 예. 척지 길이를 연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연장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연장을 하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척지에서 척지를 내는 게 아니고 여기를 전정을 합니다. 여기를 하는 거죠. 여기를 하면 여기에 눈이 있어서 요렇게 크는 거죠. 예, 요것을 연장지라고 합니다. 요게 연장지고 여기 전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척지에 척지를 하는 요 연장지를 만들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연장지. 전지시 제일 끝에 눈이 길게 나와서 척지 길이를 연장하는 가지. 예, 꽃눈 형성이 잘 안 됩니다. 여기에서 척지에서 딱 하면 첫 해에는 이게 이제 1년생 가지 1년도 다 채우지 못한 가지이기 때문에 꽃눈 형성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요것은 또 도장지일 수도 있고 그래서 꽃눈 형성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척지 끝을 자르지 않으면 꽃눈 형성이 많다. 요거 이제 척지 끝을 자르지 이리 쭉 있는데 여기를 전정을 안 했다면 요게 꽃눈 형성이 많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요걸 자르면 요게 세력이 좋아져 도장지로 나오기 때문에 요쪽으로는 여기에는 꽃눈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꽃눈 형성이. 그래서 자르지 않으면 오히려 여기는 이제 꽃눈 형성이 잘 되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결과지는 척지가 나왔을 때 요렇게 사과를 달죠. 예, 요것이 이제 결과지가 됩니다. 예, 예, 척지가 결과지가 되는 거죠. 사과를 달게 됨으로써 열매 가지라고 하다고 꽃눈이 맺어서 사과가 열리는 가지가 바로 결과지입니다. 여기에 사과가 열리는 요 부분을 과대라고 하고요. 여기에 사과에서 옆으로 나오는 가지를 과대지라고 합니다. 과대지. 꽃눈에서 자라나온 가지를 과대지라고 합니다. 요 과대지가 두 개가 나오죠. 과대지는 한 개도 있고 두 개도 있고 사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람가지라는 것은 꽃눈이 착상되지 않는 새 가지를 말하고 1년생 가지를 자람가지라고도 합니다. 이해가 다 되셨죠? 요게 과대지. 예. 다음을 보겠습니다. 주관이 있고 주지가 있고요. 주지가 있고 요 가지들이 나오죠. 예, 가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렇게 나오는 짧은 가지를 단가지라 하고 긴 가지를 장가지라고 합니다. 단가지는 5cm 이하를 단가지라고 하고 중가지는 6에서 10cm, 장가지는 10에서 20cm를 장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중가지를 10에서 20으로 보기도 하고 장가지를 30 이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과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것으로 보면은 장가지는 10에서 20 정도를 장가지로 보고, 물론 그 이상도 뭐 장가지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좋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사과의 꽃눈은 꽃눈과 잎눈이 함께 있는 혼합화입니다. 그러므로 꽃눈이 피면 잎눈은 나와서 과대지를 만들죠. 요 과대지 한 개짜리죠. 아까 때는 두 개가 과대지가 나왔죠. 요 한 개짜리인데 이 과대지는 사과는 꽃눈이 같이 잎눈과 같이 꽃이 피다가 그러니까 요 잎눈이 같이 혼합화가 같이 있다가 꽃눈이 피면은 잎눈은 나와서 가대지가 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죠. 예, 이렇게 한 개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고 요 잎도 있고 그렇죠. 예, 이렇게 된다. 과대지는 10cm 전후가 좋다. 10cm 전후가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대지의 정화는 꽃눈이 아닐 경우가 많은데 단 지난해 일찍 적가를 했다면 꽃눈으로 되고 좋은 가실이 결실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요 설명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과대지의 사과를 달면 좋은 사과가 되지 않는다. 과대지에서 이어서 달면 좋은 사과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고요. 한두는 남기고 전정을 하면 과대지가 두 개가 나오는데 다음에 좋은 사과가 달린다. 이것은 지금 과대지가 이제 사과가 열리고 과대지가 나오죠. 나대지 요것은 1년을 채
다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기에서는 잘 안 달린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주간이 있고요. 이렇게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있으면 요 주위의 지름 20cm 여기 안에는 사과를 달지 않습니다. 이 안에 사과를 달면 사과가 작고 삐뚤어지고 제대로 사과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빛도 많이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사과를 달지 않습니다. 주지 부주지 인접해서도 여기서 딱 붙이서도 단가지라든지 단가지보다도 더 작게 막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과를 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 사과나무에 딱 붙여서 달면 사과가 안 좋습니다. 찌그러지고 다 안 좋아요. 가보면 사과나무에 가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접해서 사과를 달지 않습니다. 사과는 중가지와 장가지의 정하에 답니다. 이 중가지와 장가지 이 정하에 사과를 달아야 사과가 좋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사과에 아래거나 위거나 가지가 닿으면 안 된다. 닿는 힘만큼 사과가 찌그러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과를 달 때는 가지가 안 닿게 해야 됩니다. 위쪽으로 된데 사과를 달면 이 밑에도 다 닿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척지가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사과를 달아야 좋은 사과가 됩니다. 이건 설명하려고 이래 해놓은 거죠. 요거는 아까 때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과대 요 이제 사과를 달았던 부분이면 요게 이제 척지가 되는 거고, 과대는 작년에 결실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것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던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들을 쭉 한 표에다가 모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2년생 가지고 요게 1년생 가지죠. 1년생 가지인데 요 1년생 가지의 끝부분은 2차 생장이라 그래갖고 이 부분의 액가는 발화하지 않는 눈이 있기 때문에 보통 절단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육지는 수간학대 가지를 갱신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발육지 요거는 이제 요게 발육지인데 1년생 발육지인데 이것은 가지를 갱신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척지에서 이래 나오는 것을 정화, 척지의 중간, 가지의 중간에서 이래 나오는 것들을 액아라 합니다. 꽃도 액화라 그러고 정화라 그러죠. 요거는 제가 저번에 사과 적화할 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아직 이제 사과대학에서는 적화를 아직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배울 건데 그때 제가 여러분께 좀 기초적인 것부터 상세하게 제가 배우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지 연장지는 아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종합적인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칭들은 봤고요. 사과나무 전정법에 대해서 기초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과나무의 수형은 정지, 나무 모양 다듬기를 정지라 정지와 전정, 착과량 조절의 두 가지 작업으로 이루어지며 정지와 전정을 합쳐서 전정이라 하고 전지는 바르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정식 명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전정이라고 합니다. 전정의 노동력은 과수원 개원시 선택하는 수형과 외성대목, 외성대목이라는 것은 나무를 작게 키우기 위한 대목입니다. M9가 있고 M26이 있고 M106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대표적인 지금 외성 대목입니다. 요게 가장 작고 그 다음 중간이고 요게 큰 나무가 되는 건데 요즘 밀식으로 하기 때문에 M9를 많이 쓰죠. M9 외성 대목을 많이 씁니다. 외화 정도라는 게 적게 크는 정도를 말합니다. 외화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의 다수확을 위해서는 저수고, 키를 적게 하고 밀식 재배가 유리하므로 가원 조성 시에 묘목 선택과 수형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정을 하기 전에 이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죠. 사과나무를 어떤 것을 해서 좀 더 전정이라든지 이런데 노력을 덜 들일까, 그리고 수확이 많을까, 이것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잠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외성 대목의 크기를 잠깐 비교할게요. M9 대목으로 키운 나무는 그러니까 M106을 100으로 봤을 때 100이라고 봤을 때 M26은 60 그리고 M9는 45가 됩니다. 나무 크기가 이렇게 크기가 작은 거죠. M9 대목을 쓰면. 그래서 M9 대목을 대부분 씁니다. 예, 요즘 만들 때.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작은 묘가 있고 이중 전면묘가 있는데요. 작은 묘는 외성 대목에다 사과를 바로 붙인 거예요. 외성 대목 M9 예를 들어서 M9를 대목을 썼다면 여기에 M9가 되고 여기에 바로 사과를 붙입니다. 후지나 뭐 홍로나 이렇게 붙이겠죠. 이렇게 붙이면 요것이 바로 작은 묘가 되겁니다. 작은 묘가. 이중 전면묘는 꽃사과 대목에 요 밑에가 꽃사과 대목을 하나 하고 그리고 외성 대목 외성 대목을 뭐 M26이나 M9나 뭐 이렇게 외성 대목을 붙이고 접목하고 다시 그 위에다가 사과를 접수하는 거. 이렇게 접수를 하는 것을 이중 접목묘라고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작은 묘를 쓰고요. 이거는 이제 뭐 아주 뭐 산속이라든지 이럴 때 제가 산속에 사과를 심었는데 맨나무 심었는데 그때 요거 이중 접목묘를 사용했고요. 일반적인 밭에는 작은 묘를 사용하고 요것이 더 비쌉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형을 보면은 저수고 밀식 재배에는 세장방추형, 나리타형, 솔렉스형, 8m형 이런 게 되어 있어요. 등 많은 수형이 있으나 농촌진흥시에서는 세장방추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세장방추형이고 유인은 보통 가지를 유인할 때 수평으로 거의 유인을 하는데 요 이제 각도는 리콘 법칙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수평으로 하면은 영양생장이 생식생장으로 바뀌면서 꽃이 많이 옵니다. 수평으로 갈수록.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면 수평 유인 쪽으로 가는 거죠. 요것이 이제 세장방추형이고 여기 보면 요거는 나리타형이 되겠습니다. 나리타형이 더 수평으로 유인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수평 유인이 기본이고 요것은 각이 이 수평 유인을 위주로 가는 형식입니다. 솔렉스형은 가지를 수평보다 더 이렇게 낮추죠. 이렇게 낮춰서 120도 보통 하수 유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는데 이것이 꽃이 많이 오고 이것이 생산량이 가장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요런 부분들은 수형 설명할 때 제가 상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레트형은 이렇게 납작하게 키웁니다. 좌우대칭으로. 이래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키우는 거죠. 옆으로 이렇게 요것이 이제 뺑 돌아야 되겠죠. 이렇게 돌아서 일자로 딱 하고 양쪽 옆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 뭐 그림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옆으로 돼 있는 거 이해가시죠? 옆으로 납작하다는 거예요. 납작하게 키우는 것을 팔레트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걸 많이 키우죠. 이런 형식을. 이렇게 키우는 것도 멋이 있고 좋고요. 수량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수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지금 수형도 계속 배우고 있는데 다 배우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장방추형입니다. 세장방추형 가장 많이 키우는 거고요. 제식거리는 보통 3.5에서 1.5가 됩니다. 요 주간거리는 여기 사과나무가 이쪽으로 1.5고 이쪽으로는 SS기도 다녀야 되고 하니까 3.5가 됩니다. 예. 자, 세장방추형은 1960년대 네덜란드에서 고안된 수형으로 원줄기, 주간 20cm 내의 간격으로 7에서 8개의 원가지를 냅니다. 주간이 있으면 이렇게 가지를 내는 거죠. 이렇게 가지를 내는 거고 사방으로 배치하고 수평으로 유인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7개, 8개 가지를 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줄기 한 곳에서 두세 개의 주지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1번 주지는 지표에서 60에서 80 높이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는 거의 배꼽까지 거의 와야 되고 또 처지기도 하고 하니까 여기에는 60에서 80 1m 정도까지 그 밑에는 나무가 있어도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를 만들 때 보통 여기에서
이 십자로 만드는 게 아니고 약간 X자로 이렇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지들이 이 공간, 그러니까 이 공간으로 덜 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십자로 한다면은 이렇게 하면 많이 나오겠죠. 이 공간 이쪽이. 근데 이 같은 길이라도 X자로 하면 적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가지를 가능하면 만들 때 이쪽으로 여기 수직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약간 옆으로 나오도록 주가지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간과 주지의 선단은 되도록 자르지 않고 주간과 주지의 선단 꼭대기들은 다 자르지 않고 착가로 세력을 약화시켜야 하며 가능하면 절단전정 가지 중감을 자르는 절단전정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자르는 게 절단이고 여기는 속금이에요. 절단전정은 피하고 속금전정을 해야 한다. 그 말은 절단전정을 하면 여기에 마지막 눈에서 도장지가 나와서 꽃이 많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 속금전정을 하면 여기 속금전정을 하면 이 가지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다른 가지에 꽃이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속금전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겨울전정은 시기는 1월 혹한과 2월 지나서 1월 혹한이 지나서 그러니까 12월 1월 뭐 이런 혹한이 지나서 2월 하순 우수 보통 우수를 이야기하고 설 전후 구정 전후에 전후 설 뭐 이렇게 합니다. 이게 또 너무 늦으면 3, 4월 뭐 이래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러면 너무 늦어서 수액이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하순까지는 마쳐야 되는 거죠. 거의. 예. 여름철 전정은 나무의 도장지, 병해충지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고요. 겨울철 전정은 나무 모양을 다듬고 착가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런 전정의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장방충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세장방충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키우는데 삼각형의 모양을 수형을 유지하고 유효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요 안에 유효 공간을 확보해야 바람과 빛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꽉 채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상단부와 요 상단부를 가볍게 전정을 하고 그리고 연장가지 전정도 가볍게 합니다. 요 연장가지들을 가볍게 합니다. 이 강전정을 해버리면 도장지가 확 튀어나와서 안 됩니다. 그리고 꽃눈도 잘 안 하고 그래서 가볍게 상단부와 이렇게는 가볍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간 있고 요게 이제 2018년생 가지고 19년생 가지고 요게 2000년 올해 가지다 이렇게 이제 봤을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여기에 먼저 저 사과를 하는데 척지가 나오죠. 척지에 결가지를 다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 주지면 부주지가 되죠. 여기에서 이제 사과를 다는데 요거는 이제 척지라고 보고 척지에서 척지를 달면 안 된다 이거죠. 척지에서 사과를 달고 또 척지를 해서 사과를 달고 막 이렇게 사과를 쭉쭉 달면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교수님이 누차 강조를 하셨습니다. 부척지가 많으면 가지가 굵어집니다. 이 가지가 굵어져요. 이 가지가 자꾸 굵어지고 이 가지들이 원가지를 보다 자꾸 굵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달면 안 되고 척지에서 바로 달아야 됩니다. 척지에서 달고 척지에 척지를 달고 사과를 달면 안 된다. 이렇게 자꾸 번져나가면 피라미드식으로 번져나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사과는 척지에서 바로 결가지를 받고 사과를 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게 사과가 요게 주지죠, 부주지죠, 척지죠. 사과를 달면 이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절단전정 시 도장지가 나온다. 이 말씀을 드렸죠. 여기 절단하면 도장지가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가볍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아래가지를 자르고 윗가지를 키우면 도장지 없이 꽃이 좋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아래쪽에 있는 가지를 자르고 나면은 위에 있는 요 가지가 꽃이 잘 온다 이런 뜻이죠.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을 잘랐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도장지가 나올 확률이 많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 우세성에서 위쪽에 있는 가지나 눈들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가지를 딱 절단을 하면 여기서 요 눈에서 다시 도장지가 확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아래 것을 잘라버리고 이것을 키움으로써 꽃눈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정에서 기초적인 원리는 뭐냐? 위에 있는 눈을 가지를 딱 절단을 하면은 여기에서 도장지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아까 때 말했듯이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자르면 도장지가 요만큼 온다면 여기를 자르면 도장지가 이만큼 갑니다. 그러니까 도장지가 끝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도장지가 더 커지는 거죠. 이렇게 도장지가. 그래서 가볍게 보통 이 부분은 선단 부분을 가볍게 하고 위쪽도 이 위쪽에 있는 가지의 전정도 가볍게 하고 이쪽도 끝도 가볍게 하라는 이유가 그 이야기죠. 네. 도장지가 많이 나오면은 도장지의 세력이 감으로써 꽃눈이 형성이 제대로 안 되니까 도장지와 꽃눈 형성은 반대의 일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정은 끝을 가볍게 해서 가볍게 하고 가볍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과나무 전정의 기초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사과대학에서 전지의 부분도 많이 더 배울 겁니다. 앞으로 실습도 하고 많이 배울 건데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더 요약을 해서 좀 핵심 적인 부분 그리고 사과 농가들을 다니면서 좀 묻기도 하고 제가 사과를 키우는 것들도 좀 경험을 합쳐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핵심적이고 요약된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